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만 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일단 급락을 끊어내고 오늘도 활발하게 테마주들이 들썩이는데요. 첫 번째 테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해운 섹터가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희비는 좀 엇갈리는 모양이에요. 함께 보시죠. 발티군임지수 BDI가 좀 반등을 하면서 그와 연관된 기업들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해운과 흥하해운이 가벼워서 그런지 급등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노션, HMM 같이 오릅니다. 같이 가는데요? 네, 컨테이너하고 생각보다 이제 상하이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HMM도 좋고 있고 뭐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은 컨테이너 선과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선사를 좀 별도로 분리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먼저 HMM도 관심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은 상하이에서 물동량이 워낙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물동량이 막혀 있어서 조금이라도 일단은 선사들은 이제 배가 저희들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제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적은 운임으로라도 이제 계속적으로 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동량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쇼티지만 풀리게 되면은 물동량은 많아지는데 단순히 이제 이런 이제 운임 지수만 떨어지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HMM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벌크 선사가 굉장히 좋은 게 이따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은 재작년에 발주를 많이 넣습니다. 즉 이제 배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벌크 선사들은 재작년에 많이 안 했어요. 이제 우리 물동량이 과연 내후년에 그렇게 받쳐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주를 안 넣고 최근에 이제 발주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피크아웃 우려가 훨씬 더 깁니다. 벌크 선사들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는 페노션을 필두로 한 벌크 선사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HMM도 마찬가지로 반등 자리는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매력도는 이제 벌크 선사 쪽으로 좀 기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게 벌크선이랑 컨테이너선 희비 교차인데 지금은 다 같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희비 교차가 아니라 향후에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운임지수가 살아나고 있는 벌크선 쪽을 보자라는 쪽에서 페노션을 주목하신 것 같아요. 포인트 계속 맞습니다. 주세요. 일단은 만약 섹터 내 관심주 최소 높이은 페노션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페노션이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고 수급이 정말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우측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7,700원 고점은 돌파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동량들이 조금 타이트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긍정적으로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도 단기도 보셔도 좋고 중장기도 보셔도 됐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와 중장기 이슈까지 다 끌고 가셔서 만약에 단기 매도에 실패하셔서 약간 조정이 있으실 때도 매도하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을 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해운 쪽에는 의심의 눈초리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단기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로는 단기간으로는 이제 8,00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로는 6,500원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추세가 강하네요. 오늘도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는 페노션입니다. 다음 테마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배터리 소재주를 잡아주셨습니다. 배터리주보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3사보다 소재주가 더 예쁠까라는 고민 한번 해볼까요?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소재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주도주인데요. 두산 퓨얼셀 또한 6%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소재주들이 특히 대장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나 이제
LNF 같은 경우에 판가 전이를 잘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시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한 대장주 말고 재작년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기업들이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이제 네. 그때 지었던 공장들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이 지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이제 막 지으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전에 지어서 지금 완공이 돼서 공장이 돌아가서 여기서 영업이익이 예. 찍히게 되는 신규 사업을 진행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포인트로 해서 대장주 말고 조금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한번 공략을 예. 해보시면 좋을 것 또 같습니다. 자막 진만쌤이 잡은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나왔습니다. 네. 예. 저 배터리주라는 게 배터리 셀로 해석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셀 업체들은 지금 아무래도 생각보다 매출이 그렇게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아서 이전에 현재 시가총액을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터리 셀보다는 배터리 이제 소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렇습니다. 종목 볼까요? 네, 소재주. E&D 업체 딱 이게 맨 상단에 나와 여기네요. 있는데 딱 나와서 E&D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저감 장치죠. 이제 뭐 미세먼지 저감 장치나 최근에 이전에 서울 들어오려면은 예전에 좀 있었던 노후 차량들은 이제 뭐 매연 저감 장치를 달고 있는데 그 기업이 재작년부터 공장에 증설해서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그다음에 24년도 두 번의 공장 증설이 해서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좀 찍히게 되는데요. 전구체라는 거는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이제 기업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안에서 가장 공장 증설을 이전에 잘한 기업이 E&D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부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보면 지수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영업이익이 찍히게 된다면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진입을 했고 이제 네. 성과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죠. 배터리 소재단 쪽이요. E&D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E&D는 목표가로는 31,000원을, 손절가로는 24,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맨날 했죠. 손절은 짧게, 이익절도 조금 짧게 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AS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대를 갖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 E&D까지 가격 전략 받아봤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